아 전 강의에 이어서 지식재산권이라는 한국 용어가 그러면 적절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권의 인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는 용어를 우리나라는 이제 지식재산권법 어 를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지식재산 기본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여기서 인제 그 조항을 보면은 인텔렉처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용어를 우리 법에서는 지식재산 또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로 공식화 하고 있음을 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계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와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돼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저술한 책과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는 인텔렉처 프로퍼티의 한국에서의 용어를 지식재산 또는 문맥에 따라서 지식재산권으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법학이라는 게 결국은 법률에 근거한 학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나라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책에서는 이 용어를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부적절하면은 입법을 통해서 이 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정하기 전까지는 이 용어를 따르는 게 조금이라도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책을 보니까 그전에는 인제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그런 사례도 좀 있더라고요. 어 그런데 좀 헷갈리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변호사 시험에서는 또 지적재산권법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인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어 그 왜 그렇게 그 두 가지로 왜 법이 이렇게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늘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리 그 지식재산 기본법이라는 법에서 지식재산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는 지식재산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사용을 하는 거를 꺼리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요 강의에서는 좀 다루고 싶어요. 그게 인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제 그걸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구에서와는 달리 우리 법제상 재산권으로 호칭되는 개념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전 강의에서. 물권과 채권을 포괄하고 있으며 시민혁명과 밀접한 관계가 없죠. 어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인제 프로퍼티라는 이 개념을 굉장히 신성시했죠.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맥락에서. 그래서 그때 그 프로퍼티가 굉장히 그 중요하고 신성하다라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때 프랑스 저작권법과 프랑스 특허법이 그 와중에 이제 그 프로퍼티의 하나로 어 인제 법조문상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재산권은. 재산권은 어디서 도입했냐면은 일본을 통해서 도입한 개념이 되겠죠.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 이거 다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죠. 그래서 뭐 지식재산권이라고 했을 때 크게 그렇게 그 용어가 가지는 힘이 많지는 않아요, 서양에 비해서. 그냥 재산권 그럼 재산권이지, 이거는 뭐 재산권이니까 신성한 권리고 인권하고 관련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뭐 자유로워요. 그런 면에서는 프로퍼티라는 요 용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재산권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게 맞느냐,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에 대해서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민법은 재산권을 물권과 채권으로 구분하고 있고, 물권은 다시 본권과 점유권으로 구분돼요. 본권은 소유권, 용역 물권, 담보 물권으로 구분되는데, 용역 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 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지식재산권은 민법에서 규정된 일반 재산권과는 달리 특허법 등 특별법에서 특정하여 이제 보호가 되고 있고요. 민법의 근거한 분류에 따르면은 지적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가장 넓은 개념은 재산권으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물권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소유권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산권도 그렇고 물권도 그렇고 소유권도 그렇고 다 이게 이제 상당히 그 2호 용어를 사용하는데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를 번역하는데 아까 강의한 대로 어려움이 있죠. 부적절하지가 않은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중복되는 얘기인데 재산권이라는 표현은 너무 포괄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그 재산권의 범죄에 포함되는 건 맞지만 재산권이라는 개념에는 우리 법에 따르면 채권이 포함되죠. 근데 채권은 원칙적으로 특정인에게 적용되는다는 점에서 이 배타적 권리라는 이 지적재산권의 그 특성을 이제 흐리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소유권이라고 표현하면 배타적 권리라는 동물권 권리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죠. exclusive right라는 그러나 동 권리는 용의물권과 담보물권과 유사한 권리가 있어요. 특허법 같은 경우는 저정시질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라 그러면은 배타적 권리구나. 지적 소유권이라 그러면은 뭐 지식 소유권이라 그러면은 근데 너무 좁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일본도 그렇고 지적 소유권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는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 소유권으로 재산권이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너무 좁혀진 개념이라는 거죠. 그때 이제 물권으로 표현하면은 아주 그 권리의 배타적 성격이에요. 물권 그러면 배타적 성격, 물권 소유권을 부여받는 그런 권리. 권리 폭도 절절해요. 왜냐하면은 뭐 용의물권, 담보물권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권리가 지식재산권법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적 물권 또는 지식 물권이라고 부르는 게 좋으냐? 그러면 약간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은 물권 그럼 물건에 대한 권리죠. 그리고 물건이라 하면은 우리 마음대로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민법상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며 물권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양력이라고 엄밀히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엄밀히 정의되어 있는 물권을 사용해서 지식 물권 또는 지적 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적합하지가 않아요. 재산권도 적합한 지식 재산권도 이상하고 지식 소유권도 이상하고 지식 물권도 이상하고 뭐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우리가 법칙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제 그 지식 물권이라고 표현하는 게 권리 폭상 가장 적절한데 물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적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지적 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배타적 권리, 절대적 권리라는 그 뉘앙스가 좀 희석되는 걸 이제 감수를 한 거죠. 그런 면이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지식재산권이라는 또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물권이다. 물권과 상당히 법적 성격이 가깝다라고 이제 늘 얘기를 하죠. 주물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재산권이라는 용어 자체에 그런 절대적 권리라는 의미가 희석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학문을 이 개념을 잡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의 이 나룻배 이해의 강을 건너는 나룻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처음부터.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식 소유권, 지적 소유권 또는 지적 물권, 지식 물권, 지적 재산권 다 표현이 가능한데 현재로는 지식 재산권 또는 지적 물권이라고 재산권으로 이제 이런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해설을 붙이죠. 걱정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재산권에는 채권이 들어가고 채권은 상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권이 말을 하면서 이거는 그렇지만 물권의 성격을 가지는 재산권이다 또는 주물권이라고 이제 늘 이제
부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오해를 할까 봐. 그러면 이제 앞부분을 보자. 이제 뒷부분을 봤는데 이제 이 재산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게 가지는 한계를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 지식재산권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가, 지적재산권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가가 이제 현재 아직도 현재 그 법은 해결을 했지만 지식재산권으로 통일화됐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영어의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를 학계에서는 지적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거쳐서 지적 재산권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게 된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죠. 소유권의 재산권으로. 그런데 특허청이 주도가 돼서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제시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용어,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이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제끼고 2011년 5월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에 덜컥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용어가 그러면 그 통일화돼서 법이 생겼으니까 되느냐가 아니라 이 기본법에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이제 엄청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기존에 써오던 보편적으로 써오던 지적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새로운 용어로 대치를 했고 현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혼란이 혼란을 야기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럼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보다 훨씬 뛰어나냐? 이렇게 막 법으로 기본법에서 확 집어넣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용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텔렉츄얼 그러면은 지식이 아니죠. 널리지가 아니죠. 지적이라는 표현이 더 가깝죠. 그래서 인텔렉츄얼 퍼퍼티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이라고 번역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서구에 얘기하는 인텔렉츄얼 말을 우리 한국의 개념으로 지적이라는 말이 맞으니까 지식은 널리지. 그러니까 사실 널리지 프로퍼티는 아니죠. 그래서 어떤 과격한 그런 변화가 한국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는 개념의 핵심은 인간의 지적 활동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지적 재산권이라는 용어가 맞죠. 지적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 용어는 인간의 창조적 정신 노동을 중시한 거죠. 왜냐하면 과정이죠. 지적 활동. 과정적 용어이면서 보호의 철학적 근거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프로퍼티 재산권의 정당화가 로마법에서는 점이었죠. 근데 근대 들어와서 로크에 의해서 노동을 한 사람 거다라는 노동에 근거한 재산권 이론이 서구에서 이제 정착이 됐는데 그래서 철학적 근거를 갖고 있어요. 땀 흘렸으니까 그 사람을 가져야지. 근데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지적인 노동도 정신 노동도 육체 노동하고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정신 노동한 사람 거다라고 이렇게 철학적인 근거를 얘 뒷받침돼요. 이렇게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근데 보호 대상도 적절해요. 왜냐하면은 음악도 지적재산권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음악을 지식이라고 하지 않죠. 잘 미술을 지식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호 대상을 적절하게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지적재산권이 또 맞아요. 그러면은 바꿀 이유가 없어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적절해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의 의미에서 음악, 미술 등과 같은 보호 대상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색하죠. 뭐 배우지 않으면은 지식재산권에는 음악, 미술이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막 학습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알기가 헷갈리는 그런 용어죠, 오히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거 봐라.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가 타당하고 아무리 법이 바꾸더라도 우리는 뭐 안 그렇게 내가 가겠다고 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 이제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실태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게 하나의 흐름이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도 변호사 시험 과목에서조차도 지적재산권법이라고 표기하고 대학에서 강의하다 보면은 대학마다 달라요.
어떤 때는 지적재산권법이라고 그러고 어떤 개설된 과목명이 어떤 경우에는 지식재산권법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한 대학 내에서의 강의가 둘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왜 사용했느냐부터요. 이거는 이제 지적재산권이라는 거는 일본 애들이 만드는 그 식민지하에서 수동적으로 답세운 용어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용어가 만들어질 때는 지식기반 경제라는 그 말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일본의 영향을 벗어나서 새로운 용어를 우리가 만들고 그다음에 지식 기반 경제라는 시대 정신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지적도라고 있죠. 왜 우리말에 지적도 뭐 이런 용어랑도 헷갈리니까 차별화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현대는 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창조경제란 말이 많이 사용되고 또 현재 들어와서는 특별한 용어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지식 기반 경제라는 용어 자체가 많이 희석이 됐죠.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그 정당성을 현재도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법에서는. 그래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가 가지는 핵심 가치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가만히 그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식재산권이 지식재산권보다 탁월하다. 이렇게 법을 바꿀 정도로 탁월하다. 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식민지 시대 그 용어를 극복해야겠다는 그러한 거는 상당히 그 공감이 가죠. 근데 제일 이제 문제점이 지식 그러면은 음악과 미술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참 이 용어가 보호 대상을 포섭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주 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식상권이라는 용어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를 반영해서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지 않는 제3의 용어, 한국적 용어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창조재산권이라는 용어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인텔렉츄얼 프로퍼티가 가지는 핵심 가치가 인간의 창조성이죠. 그래서 인간의 창조 활동을 중시하고 일본이나 중국의 영향을 벗어난 독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용어로서 창조재산권이라는 용어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 생각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을 우리 그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작성한 제 논문에서 이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한 용어를 바꿀 때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또 과감해야 하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채택하고 있는 용어가 늘 이상적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새로운 용어를 채택할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건 바람직하고요. 동시에 이 대체된 용어가 이전의 용어보다는 더 적절하고 더 장점이 맞다라는 게 확실할 때 법을 바꾸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한계를 우리가 알면서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이 용어, 이 배를 타고 지식재산권의 세계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는 서구의 개념, 그다음에 우리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가 포함하는 한국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이해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는 여기에 이어서 왜 우리가 지적 산물의 결과물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정당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